사람 속입니다. 네, 한길 사람 속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시죠. 국힘 전대연설방에 전한길 제명되나 윤리위 징계 개시. 어제 오후, 어제 이 전당대회에서 배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소란을 피운 이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리위의 이 첫 회의가 좀 열렸습니다. 속전속결로 당일날 바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징계를 개시다 시작만 했다라는 거죠. 여상원 이 윤리위원장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희들 정당은 일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의사 표시가 합동 토론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박수를 친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배신자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그 사람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의견인데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느냐. 징계 개시 결정을 하면은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소명 자료 제출과 필요하면은 본인이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는데 그걸 지금 오늘 오후에 전한길 씨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14일 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날 전한길 씨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네, 징계가 당일 결정되는 거 아니야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직접 들으셨죠.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단 당사자를 한번 불러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일 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소명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유이동 의원님 이런 얘기를 해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개인 의견인데 또 그렇다고 또 소란을 피우는 건 아니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아리송한 게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다는 거야, 징계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징계 절차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징계에 돌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징계는 확정이다. 네네. 그런데 그 징계 수준이 어느 수준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징계는 시작된 것이다. 네. 그 절차가 개시됨으로써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수준이 조금 강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명까지도 있거든요. 저는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제명 수준이 맞다. 저는 처음에 이분 입당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을 때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의 최고 강도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그 절차가 흐지부지되어 있다가 지금 오늘날 와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번져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 논란과 관련돼서 저희 당의 주요 이번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자들께 네. 묻고 싶은 게 네. 도대체 전한길 씨를 감싸서 저희 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한길 씨를 감싸움으로써 그 개별 후보들은 우리 당내의 특정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지가 외연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지지는 아니잖아요. 저희 당을 실망해서 떠난 분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행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지도부가 좀 늦었지만 이 부분을 좀 엄하게 중하게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일단 징계가 개시 시작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수위가 어떻든지 간에 징계가 내려지는 건 맞긴 맞는데 그 수위도 최고 수위로 제명까지도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영상 편지도 쓰셨어요. 이 출마한 후보들한테 물어본다라고 하시면서 아니 대체 우리 당에 도움되는 게 뭡니까? 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최고 수준까지 좀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한길 씨는 나는 억울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사진 같이 볼까요? 네, 보이십니까?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 요구서를 들고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 왔습니다. 나도 김근식 후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직접 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전환기는 피해자 아닙니까? 전환기는 피해자죠. 오히려 저를 저 곁에 있는 공격자가 누굽니까? 바로 김근식 최고 후보 아닙니까? 김근식에 대한 전혀 제재나 또는 뭐 이런 건 없고 피해자인 전환길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도 사퇴하고 그리고 빠른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나온 김근식 후보는 듣도 보도 솔직히 못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전환길을 비난하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저는 뒤에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환길 씨는 지금 내가 피해자다. 내 면전에서 김근식 후보가 연단에 서갖고 나를 비판을 하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염태영 의원님. 예. 지금 김근식 후보가 오히려 나한테 가해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3자 입장으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 겁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유 전 의원님의 생각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실제로 김근식 그 위원장님은 오랫동안 국힘 계열에서 활동을 해오시고 지역위원장과 방송 출연도 그동안 아주 많이 하셨죠. 이제 국힘에 입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분이 김근식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힘의 전통적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물에 대한 입장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라고 하는 이런 그 일종의 그 주요 정당의 축제의 민주적 절차와 또 그 질서를 크게 훼손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지 않으면 이러한 전당대회를 앞으로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내란 옹호 세력들을 감싸고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 당내 축제를 그 분위기를 흐리는 일을 계속 방치한다면 제대로 된 그 국힘의 이후의 전망 또한 갖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저는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하는 국힘의 지도부의 생각이라 네. 지금 유 전 의원님의 생각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국힘의 민족 질서를 회복하는데도 또 이후에 앞으로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통해서 바로 국힘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제명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요 앞에서 저희가 사면 조국 전 대표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의견이 계속 갈렸었는데 이번에는 의견 일치를 좀 보셨어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데 있어서는 두 분 다 좀 공감을 하는 좀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지금 두 분 다 뭐 좀 문제가 있다, 뭐 제명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징계 아랑곳 않는 전환길 그 앞 달려간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내가 살짝 영상 편지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후보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게 무슨 당에 도움이 되냐 물어본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최고위원 후보들 전환길 씨를 비롯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 토론 아닌 토론을 했었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취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출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전환길 선생님께서 적절한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인데 방청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던 거죠. 우리 내부에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의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발언 내용 자체가 징계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앞쪽에서 김근식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봤고 전환길 대표께서 이제 하시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먼저 저쪽에서 싸움을 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응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전환길 그 강사 같은 경우는요,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혜성같이 나타났고 힘들 때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싸움이 끝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내팽개치기 때문에 우리 당에 전사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짧게 좀 듣긴 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전환길 씨가 잘못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걸 들어보면은 요이동 의원님. 지금 다 최고위원 후보들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최고위원이 나오는 거고 어쩌면 다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징계위가 열려서 징계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한들 전환길 씨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는 거 아니야? 제명돼도 복당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 계시는 네 분이 다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 여성 최고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분들이 다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전체 후보들 중에 일부만 저기에 나간 것이지 모든 후보들이 다 나간 것은 아니니까 네. 그런 경우를 상정하기는 싫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된다면 저희 당은 참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죠. 제가 봤을 때 전환길 소동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 더위가 가시면 저는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소동이 저희 당에게 남긴 상처 그리고 국민들이 저희 당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 시선 이런 것은 매우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으로 남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환길 씨가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전환길 씨가 무슨 생각을 하시든 또 유튜브나 SNS 이런 데에 무슨 의사를 표명하시든 그건 그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소종의 절차를 거쳐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것을 저렇게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앞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이대로 허용할 경우에는 저희 전당대회나 당의 당무를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친소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좀 엄중히 일벌백계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엄중히 일벌백계를 해야 될 상황인 거지 본인이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할 그런 이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오늘 관련해서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보실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보면 전환길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당대회 논란, 지금 전환길 씨의 뒷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양쪽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당대표 후보들의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요 그림 같이 볼까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무슨 말이 있냐면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 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만평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 어깨동무에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말고 아까 본 최고위원 후보 4명의 어깨도 다 두리둥실 다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한 길 알 수 없는 사람 속 국민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또 생각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